안녕하세요. 아마란스텐 고객센터입니다. 아마란스텐에서는 연말정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근로자의 인적 정보, 급여 정보, 공제 정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의 급여 정보, 인적 정보를 반영하여 총급여를 확정하는 방법과 부양가족 내역을 반영한 인적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상단 조회 조건의 정산 구분을 계속근무자로 선택하고 정산연도를 2025년으로 입력 후 조회하면 2025년 귀속에 대한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단 조회 조건에 정산 구분과 정산연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우측 상단 대상자 관리, 대상자 선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선정창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대상자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업로드 유형 선택 창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국세청 간소화 PDF를 일괄 업로드하는 경우 관리자, 근로자가 개인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 본인의 국세청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는 경우 개인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좌측 대상자 목록에 사원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근무자 대상자 선정 시 조회되지 않는 사원이 있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인사정보 등록 메뉴의 재직정보 탭에서 퇴사일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정산 작업 등의 이유로 퇴사일이 정산연도의 12월 31일 이전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해당 사원은 아마란스텐에서 정산연도의 계속 근무자로 인식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 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원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퇴사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사 처리가 진행된 사원의 경우 퇴사일을 삭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대상자로 등록된 사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단 조회 조건에 정산 구분을 중도퇴직자, 정산연도를 2025년, 진행 상태를 전체, 정산연월을 2025년 1월부터 12월로 조회합니다. 동일한 정산연도에 중도퇴직자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 사원이 있다면 해당 사원은 계속근무자 대상자 선정 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대상자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대상자 목록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정산 구분을 계속근무자로 조회하여 다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 이후 급여 입력에서 급여, 상여를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여 연말정산자료 입력에 반영된 근로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화면과 같은 안내창이 조회됩니다. 차이가 발생한 급여를 연말정산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대상자 관리 세로 고침에 근로소득을 체크하여 급여 데이터를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 데이터 재반영 시 기존 급여 현황 탭에서 추가로 입력했던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인적정보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 목록에서 각 대상자를 선택하면 기본정보 탭의 사원정보, 부양가족에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세대주 여부 등 연말정산 계산 시 적용될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원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부서, 입사일,
퇴사일, 거주구분, 내외국인 구분은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본 메뉴에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은 일반적으로 정산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 반영되며 해당 연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영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하여 근무기간 수정 등이 필요하다면 근무기간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연월, 급여지급 연월은 2025년 12월, 2026년 2월로 자동 반영됩니다. 세대주 구분은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으로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구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인적 공제 항목 변동 여부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개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관련 정보 변경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100%로 반영되며 근로자가 별도로 원천징수세액 비율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원의 조정 비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메뉴에 해당 귀속연도로 등록된 조정 내역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 시 해당 비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여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구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 중 내외국인 여부가 외국인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파견근로 여부는 근로자가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인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구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연말정산 계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가 10만 원 이상인 사원 중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설정하는 항목으로 분납 신청자인 경우 해당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영수일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2026년 2월 28일로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날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서식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무주택 근로자로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여로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여부는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최종 관리자 마감이 진행된 이후 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경우 구분값을 여로 선택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여부 구분값이 부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메뉴 접속 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 사원에게 일괄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여부를 적용하고 싶다면 해당되는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기능 모음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여부를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능은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업로드 유형은 국세청 간소화 PDF 업로드 작업 대상 메뉴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대상자 선정 시 선택한 항목으로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구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인사 담당자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입력 메뉴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는 경우로 개인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근로자가 국세청 PDF 업로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근로자가 직접 개인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본인의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는 경우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 입력 메뉴에 해당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 이후 인사정보 등록에서 사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 후 대상자 관리 세로 고침에 조직 및 인적 정보를 체크하여 재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원에게 동일한 세대주 구분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분납 신청 여부, 영수일자, 무주택자 여부, 국세청 간소화 PDF 업로드 유형 데이터를 일괄 반영하고 싶다면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 후 기능 모음 일괄 조정을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양가족 정보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인적사항에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하단 집계 내역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인적사항의 부양가족 정보는 대상자 선정 시 인사기록 카드 추가정보 탭 가족에 등록된 부양가족 목록이 자동 반영되며 공란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전 귀속연도에서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인사기록 카드에 가족 정보가 없다면 대상자 선정 시 직전 귀속연도의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 인사기록 카드에서 부양가족 반영 버튼을 이용하여 직전 귀속연도의 부양가족 정보를 반영하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 후 대상자 관리 세로 고침 기능을 통해 인사기록 카드에 반영한 부양가족 정보를 재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이후 인사기록 카드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했다면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변경된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세로 고침 기능을 이용하여 인사기록 카드에서 변경된 부양가족 정보를 재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자 본인에 대한 정보는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본 메뉴에서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 중 장애인 여부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수정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이후 인사정보 등록에서 본인의 인적정보가 변경된 경우 세로 고침에 조직 및 인적정보를 클릭하여 본인의 인적정보를 재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에 가족정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각 항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은 부양가족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부양관계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관계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이 손자녀인 경우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손자녀의 부양관계를 직계비속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외국인 구분은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는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을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이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유효성 체크가 어려워 주민등록번호가 붉은색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이후에는 뒤 6자리 숫자가 별 표시로 암호화됩니다. 장애인 여부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를 적용하는 경우 선택하는 항목으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중증환자 중 해당되는 구분을 선택합니다.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으로 입력된 부양관계,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항목이 체크되지 않으므로 해당 위탁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동시에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미충족,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아동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을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경로 5대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추가공제 대상자인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동 체크됩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직접 확인하여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 체크 시 기본공제 항목은 자동 체크 해제됩니다. 출산 입양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항목으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선택합니다. 인적사항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 집계 내역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 정보가 집계됩니다. 추가공제의 부녀자, 한부모, 세액공제의 혼인세액공제는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의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인사정보 등록, 급여정보 탭, 부양가족의 부녀자 공제를 해당으로 설정했다면 해당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단,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 부녀자 공제가 해당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활성화됩니다. 참고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공제만 선택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 공제되므로 두 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세액 공제의 경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세액 공제받는 제도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정보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이며 아마란스텐에서는 연말정산 자료입력 급여 현황 탭 소득명세에서 구분이 근로소득인 급여부터 직무발명보상금 항목에 반영된 금액의 합계가 총급여로 확정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여 상여는 급여 상여의 과세 금액이 반영되며 급여 입력에서 마감된 데이터가 급여 현금무지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급여 현금무지 항목에 자동 반영된 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급여 내역의 집계 내역, 마감 내역 각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계 내역 탭에서는 급여 입력에서 마감된 월별 데이터가 조회되며 월별 데이터의 합계가 급여 현금무지 항목에 반영됩니다. 마감 내역 탭에서는 급여 입력에 입력된 모든 지급일에 대한 급여 데이터와 마감 여부가 조회됩니다. 급여 현금무지 항목에 반영된 금액과 급여 입력에 입력된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탭에서 지급일별 급여 마감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입력에서 미마감된 지급일을 조회하여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단, 급여 입력에서 급여를 수정하거나 다시 마감한 이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급여 데이터를 재반영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 대상자 관리 세로 고침에 근로소득을 체크하여 급여 데이터를 재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입력에서 급여를 수정 및 재반영하지 않고 본 메뉴에서만 급여, 상여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고 싶다면 추가 항목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상여, 우리 사주조합 인출금, 임원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액은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직무발명 보상금은 급여 입력에 비과세로 입력하여 각각 한도 초과된 금액이 급여 현금무지 항목에 집계됩니다. 참고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소득명세 금액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 국세청 변환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입력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초과된 금액만 입력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하단 납부특례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에 해당하는 납부특례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소득 금액이 존재한다면 연말 정산자료 입력, 급여 현황 탭 비과세 및 감면 소득에 해당 소득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급여 입력에서 입력한 급여 중 비과세 감면 적용된 급여가 있다면 해당 코드와 금액은 급여 현금무지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급여 입력 시 비과세 및 감면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 본 메뉴에서 비과세 및 감면 대상 금액을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감면 소득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과세 소득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 비과세 금액이 반영됩니다. 급여를 통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코드의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비과세 코드를 선택 후 추가 항목에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비과세 코드 도움 시 목록에는 신고 대상 비과세 항목만 조회되며 전체 비과세 항목의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필요시 연말 정산 항목 관리 비과세 감면 탭에서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추가로 소득명세에 반영된 과세 급여를 비과세 금액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소득금액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 지급 시 과세로 처리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에서 해당 비과세 코드를 등록하고 추가 항목의 금액을 입력 후 소득명세에서 급여의 추가 항목에 해당 금액을 음수로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급여 지급 시 비과세로 처리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급여 지급 시 비과세로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비과세 및 감면소득에 코드와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조정이 필요한 비과세 코드에 급여 현금무지에 반영된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 항목에 금액을 음수로 입력 후 소득명세에서 급여의 추가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자가운전 보조금 등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비과세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비과세로 해당 금액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면 대상 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소득명세에서 급여의 추가 항목에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감면소득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감면소득에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 정보 중 감면 유형과 감면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지급한 급여 중 지급 항목의 감면 코드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감면 대상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급여를 통해 반영한 감면소득이 총급여 금액만큼 반영되지 않았거나 감면 적용 취소 등의 이유로 감면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면
해당 라인의 추가 항목에서 금액을 차감 또는 가감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통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직접 반영하는 감면의 경우 코드의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감면 코드를 선택하고 추가 항목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2024년 귀속부터 비과세되는 출산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어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 현 근무지 또는 종전 근무지에서 Q03, Q04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급여 현황 탭의 출산지원금에서 출산지원금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급여 입력에서 출산지원금으로 비과세 적용한 급여가 있는 경우 데이터가 자동 반영됩니다. 단, 인사기록 카드에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출생 대상 자녀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 경우 자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성명에서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에 등록된 자녀 중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선택합니다. 지급받은 날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짜를 기재하며 귀속연도 내의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출생 자녀의 출산지원금을 2026년 1월에 지급받은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 대상이 아니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금액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을 입력하고 지급 회차를 선택합니다. 지급처에는 지급받은 근무지에 따라 현근무지 또는 전근무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 및 출산지원금 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친족관계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사업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친족관계 해당 여부 체크 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초기화되며 이후에는 출산지원금 내역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이중 근무지가 있어 종전 근무지 또는 납세조합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를 확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자료 입력, 공제자료 입력 탭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종전 근무지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되는 구분을 선택하고 회사명, 사업자 번호, 귀속 시작일, 귀속 종료일, 종교 관련 종사자를 입력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적용받은 감면소득이 있다면 감면 시작일과 감면 종료일 항목도 함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엔터키를 눌러 데이터를 저장 후 입력한 종전 근무지를 선택하면 하단 소득명세, 비과세, 감면소득, 퇴직연금 계좌 탭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시 종전 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연도 중 회사 내에서 사업장 간 이동이 있어 근로자의 급여 데이터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지 설정의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시 종전근무지 자동 반영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시 급여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시 종전근무지 자동 반영 여부가 부인 경우 가장 마지막에 지급한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현근무지의 데이터를 일괄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시 종전근무지 자동 반영 여부가 여인 경우 가장 마지막에 지급한 사업장의 급여 데이터는 현근무지에 반영하고 그 외 사업장의 급여 데이터는 종전근무지로 반영합니다. 종전근무지에 자동으로 반영된 급여 데이터 중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이전 사업장에서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매월 급여에서 징수한 소득세가 집계됩니다. 종전근무지의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다면 급여 현황 탭 소득명세와 비과세 및 감면소득 종전근무지 항목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종전근무지 항목의 금액이 급여 현근무지와 추가 항목의 금액과 합산되어 총급여가 확정됩니다. 모든 급여 정보를 반영 후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 계산을 진행하면 정산명세 탭에서 총급여 및 인적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급여 반영 후 확정된 총급여 금액이 반영됩니다. 총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화면에 안내된 산출표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기본 정보 탭에 입력된 근로자의 사원 정보, 부양가족 정보에 따라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총급여 확정을 위한 작업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